안녕하세요. 2학년 2021년 마지막 문화 온라인 수업 조신의 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의 꿈을 들어가기 이전에 줄거리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조신의 꿈은 설화입니다. 여기에서의 조신의 꿈이라고 왜 제목이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가 줄거리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조신은 여기 설화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줄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옛날 통일신라 시대 명주 난리군이라는 지역에 세달사라는 절이 있었는데요. 이 절의 장원을 관리하던 관리인으로 조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신은 불공을 들이러 오던 김낭자를 깊이 연모하고 있었지요. 김낭자는 태수 김흔혜의 딸이었습니다. 조신은 자신이 승려의 몸이었지만 그녀와 인연을 꼭 맺게 해달라고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남몰래 기도를 했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열심히 찾아가 빌고 또 빌었죠. 그렇게 몇 년을 기원했건만 그 보람도 없이 김낭자에게는 다른 배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조신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관세음보살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지쳐서 그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두운 밤이었건만 호련 방안이 환해지며 김낭자가 나타납니다. 저도 스님을 처음 뵙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며 잊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부모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스님의 반려가 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김낭자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40여 년간 살면서 슬하에 5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끼니조차 챙기기 힘들 정도로 너무도 가난했던 조신. 식구들을 데리고 10년 동안 초야를 떠돌며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명주 해현령을 넘다가 15이었던 큰아들이 굶어 죽고 맙니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 큰아이를 묻었죠. 남은 식구를 데리고 우곡현에 이른 조신은 길가에 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부는 병이 들고 어느 날 10살 먹은 딸이 동냥하다 개에 물려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일마저 생겼습니다. 참담함에 아이를 얼싸안고 함께 엉엉 울던 부부. 마침내 부인이 큰 결심을 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처음 만날 때는 젊고 아름다웠었지요. 하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 해마다 어려움만 더해갑니다. 부인은 구걸을 하면서 당하는 수모도 이제 견디기가 힘들고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쳤는데 달리 면해줄 방도가 없다며 한탄을 합니다. 젊은 얼굴의 예쁜 웃음은 풀잎 위에 이슬 같고 영지와 난초 간의 백년가약도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근심이 되고 저는 당신에게 근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난새가 짝을 잃고 거울을 보며 우는 게 낫다고 말하며 그만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조신도 이 말에 동의하며 각자 아이 둘씩 데리고 부인은 고향으로, 조신은 남쪽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조신은 차마 부인의 손을 놓지 못하다가 끝내 작별 인사를 하고 마는데요. 그 순간 조신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깬 순간 타다 남은 등불이 깜빡거리고 새벽이 밝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룻밤의 꿈이었던 것이었죠. 아침이 되자 조신의 머리와 수염이 모두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조신은 세상 일의 뜻이 없어졌음을 깨닫고 관세음보살께 자신의 무례함과 무지함을 참회한 후 낙산사를 나옵니다. 조신은 꿈속에서 큰 아이를 묻었던 해연으로 가서 무덤 자리를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돌로 만든 미륵보살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신은 미륵상을 깨끗이 씻어 근처의 절에 잘 모십니다. 그런 연후에 서라볼로 돌아와 장원 관리의 직책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정토사를 세워 이후 불도를 닦는 데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옛날 통일신라 시대 명주 난리군이라는 지역에 세달사라는 절이 있었는데요. 이 절의 장원을 관리하던 관리인으로 조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신은 불공을 드리러 오던 김낭자를 깊이 연모하고 있었지요. 김낭자는 태수 김흔혜의 딸이었습니다. 조신은 자신이 승려의 몸이었지만 그녀와 인연을 꼭 맺게 해달라고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남몰래 기도를 했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열심히 찾아가 빌고 또 빌었죠. 그렇게 몇 년을 기원했건만 그 보람도 없이 김낭자에게는 다른 배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조신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관세음보살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지쳐서 그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두운 밤이었건만 호련 방안이 환해지며 김낭자가 나타납니다. 저도 스님을 처음 뵙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며 잊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부모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스님의 반려가 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김낭자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40여 년간 살면서 슬하에 5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끼니조차 챙기기 힘들 정도로 너무도 가난했던 조신. 식구들을 데리고 10년 동안 초야를 떠돌며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명주 해연령을 넘다가 15이었던 큰아들이 굶어 죽고 맙니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 큰아이를 묻었죠. 남은 식구를 데리고 우곡현에 이른 조신은 길가에 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부는 병이 들고 어느 날 10살 먹은 딸이 동냥하다 개에 물려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일마저 생겼습니다. 참담함에 아이를 얼싸안고 함께 엉엉 울던 부부. 마침내 부인이 큰 결심을 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처음 만날 때는 젊고 아름다웠었지요. 하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 해마다 어려움만 더해갑니다. 부인은 국어를 하면서 당하는 수모도 이제 견디기가 힘들고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쳤는데 달리 면해줄 방도가 없다며 한탄을 합니다. 젊은 얼굴에 예쁜 웃음은 풀잎 위에 이슬 같고 영지와 난초 간의 백년가약도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근심이 되고 저는 당신에게 근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난새가 짝을 잃고 거울을 보며 우는 게 낫다고 말하며 그만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조신도 이 말에 동의하며 각자 아이 둘씩 데리고 부인은 고향으로, 조신은 남쪽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조신은 차마 부인의 손을 놓지 못하다가 끝내 작별 인사를 하고 마는데요. 그 순간 조신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깬 순간 타다 남은 등불이 깜빡거리고 새벽이 밝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룻밤의 꿈이었던 것이었죠. 아침이 되자 조신의 머리와 수염이 모두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조신은 세상 일의 뜻이 없어졌음을 깨닫고 관세음보살께 자신의 무례함과 무지함을 참회한 후 낙산사를 나옵니다. 조신은 꿈속에서 큰 아이를 묻었던 해연으로 가서 무덤 자리를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돌로 만든 미륵보살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신은 미륵상을 깨끗이 씻어 근처의 절에 잘 모십니다. 그런 연후에 서라볼로 돌아와 장원 관리의 직책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정토사를 세워 이후 불도를 닦는 데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네, 방금 줄거리 다 봤죠? 그러면 교과서 212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의 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소설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이제 모르는 그러한 설화예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설화입니다. 나중에 어떤 설화인지는 배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누구의 조신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옛날 신라시대 때 세달사. 신라시대 때 세달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설화 속 시간과 장소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흥교사다. 예, 장원이 명주. 왼쪽에 나오죠. 장원은 사찰 등의 사유지고요. 명주는 강원도 강릉 지역의 둔 행정 지역입니다. 난리군에 있었다. 여기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쵸. 조신이 살고 있는 거죠. 지리지리 살펴보면 명주에 난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으로 지금의 영월이다. 또 우수주 영연에 날령군이 있는데 본래는 나리군으로 지금의 강주이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추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난리군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리지부터 알 수 없다까지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 무슨 설명?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연이 덧붙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설화를 지은 사람은 모르지만 작자 미상으로 왼쪽 오른쪽에 나오죠. 작자 미상으로 나오지만 일연이라는 사람이 이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게 설화로 내려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본사에 승려 조신을 보내 승려 조신 드디어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설화 속 중심 내용이겠죠.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를 하게 하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현실 세계 얘기가 나오게 돼요.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기문의 딸을 깊이 연모합니다. 그래서 뭔가 세속적인 욕망이 막 드끓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빕니다. 자,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한다.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조신의
세속적 욕망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승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속으로 돌아가서 산 속에 가서 뭔가 돌을 닦고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인연을 맺지 않고 그 다음에 여인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조신은 승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문의 딸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지금 빌고 있습니다. 세속은 현실이에요. 그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이런 시대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배필이 생겼습니다. 지금 뭐가 됩니까? 세속적 욕망이 실패하게 되죠. 실패. 조신은 다시 관은 앞에 가서 관은 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자,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가서 관음 보살 누굽니까? 부처죠. 자신의 뜻을 이뤄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조신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서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이 있으면 안 되는 승려입니다. 근데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속적인 욕망이 어떻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지금 울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의미하냐면 세속적 욕망으로 인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등과 번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힘든 거죠.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지쳐 얼마 뒤 선잠에 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선잠에 들게 됩니다. 이 선잠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몽을 의미합니다. 꿈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내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여기까지는 얘들아 그러니까 현실이었는데 이제는 꿈속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꿈에 갑자기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꿈속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을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좋아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명을 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죽어도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신의 아내가 되고 싶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완전 확 달라지게 되죠. 어떤 식으로 이제 달라지게 됩니까? 꿈에서 갑자기부터 왔습니다. 지금 김은의 딸이 조신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꿈속에서 조신의 현실적 욕망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꿈속에서 조신이 현실적 욕망을 성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조신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아한 나머지 꿈에서 부인으로 이제 삼지 않고 고백을 이제 김은의 딸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꿈속 안에서도 몇 명을 40년을 같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자식 5명을 두었다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는 긴 세월의 삶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긴 세월의 삶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라곤 내벽뿐이요 콩잎포로 명화축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어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은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무섭죠. 근데 집이라고 내벽뿐이고 변변한 끼니도 없고 풀칠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뭘 의미하냐? 현실적인 삶의 고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계기로 헤어지게 되죠. 이별의 직접적 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 뭐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죠. 둘은 부부가 꿈에서 됐지만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며 초야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풀이 난 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궁벽한 시골을 의미해요. 궁핍한, 궁벽한 시골을 의미합니다.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어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역류를 지날 때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자, 15살 난 아들이 굶주려 죽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어떠한 세상, 세속적 삶이 드러나고 있죠. 자, 이거는 뭐가 심화되고 있습니까? 비극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씨는 통곡하며 길가에다가 묻고 남은 4자식들을 데리고 우곡현, 지금의 우연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들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는 누굴까요? 당연히 이 조신 부부겠죠. 세속적 삶의 고통과 불행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